급수입니다. 급수는 뭐냐면 수열 an이라는 애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열 an은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러니까 끝이 없이 나아가잖아. 걔를 더하기로 연결하는 것. 콤마가 아니라 더하기로 연결한 것을 수열 an의 급수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사실 수열 an이 있잖아.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했다는 이야기야.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걸 다 더하겠다고. 그치? 없는데 어떻게 더해요? 정확하긴 모르지만 아마 더하다 보면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대. 마치 극한처럼. 수열의 극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원래 안 되겠지. 왜냐면 끝을 모르는데 어떻게 끝을 예상해. 근데 얘를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SN은 이미 수열의 합이지만 일종의 수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인 거야. 이 수열, 그러니까 이 수열 AK의 N개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A1부터 A 무한대까지 더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수를 AN의 급수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일부분의 합.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말해요. 부분합의 극한. 그래서 특별히 얘가 어떤 S라고 할 수 있을 때, 즉 수렴한다고 할 때 어떤 S에 가까워질 때 이걸 수렴한다라고 하고 급수는 S에 수렴한다. 그리고 얘를 수렴값 또는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 AN의 급수의 합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미트 SN 이게 급수의 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이런 애가 진짜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자. 뭐가 좋을까? AN은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얘를 쭉 더하는 거야. 끝없이. 그게 얼마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죠. 부분합부터 구합니다.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등비수열의 합은 1 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 공비의 N제곱이다. 개수라 2의 1 2분의 1의 N제곱이죠. 맞아요? 이게 S네. SN이네. 그럼 내가 원하는 S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2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니 뭐가 돼요? 얘가 0 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저 2일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024분의 1 더하기 2048 더하기 종종종종 더하면 2가 될 거래요. 이게 급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2로 애들을 더할 수 있나 봐. 더할 수 있는 그 더하는 방법은 더하기로 어떻게 끝이 없는데 어떻게 더해. 그래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부분, 일부분만 보는 거야. 일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이 표현은 1부터 2분의 1 n제곱까지 더한 거거든? 걔를 가정해 놓고 n이 뭐래?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 n이 끝이 아니라 더해 놓는 거야. 한없이 커지게. 여기까지가 얘인데 n을 무한대로 키우면 여기 추가로 더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극한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된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두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쵸, 부분분수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끝까지 더하고 싶대. 그치 뭐야? 몰라. 일단 더하고 싶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건 우리가 추측을 못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부분만 먼저 보자. 문자 조심하고요. 이거 어떻게 돼요? 1-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면 이걸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SN은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걔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없다고. 알겠죠? 그거는 얘의 극한이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요? 1이 된대요. 1이 된대. 이해가요?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얘를 다루었었죠. 왜 이렇게 이거 자주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얘 때문입니다. 수렴을 하는 대표적인 수열이에요. 부분분수는 수렴을 하는 대표적인 수열입니다. 수렴을 안 하는 애들이 있겠지.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웬만한 애들은 다 수렴 안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는 애들. 예를 들어 n이라고 하자. 그럼 sn이라는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리미트 sn 당연히 뭐야? 리미트 2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당연히 발산하죠. 당연히 발산해요. 그쵸? an이 2의 n제곱이라고 하자. sn은 수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2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잖아? 그럼 리미트 sn은 어떻게 돼요? 2의 극한하면 어떻게 돼? 발산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애들 중에 발산을 안 하는 애가 별로 없어. 거의 다 발산해요. 거의 다 발산합니다. 오케이? 심지어 대표적으로 발산하는 사례로 이야기하는 거 두 개를 이야기하면 얘 또한 발산해요. 얘 또한 발산합니다. 자, 왜 그러냐? 얘는 어떻게 써요? 쓰면 이렇게 되죠. 맞아. SN이라는 게 어떻게 써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이잖아. 그치? 이거 자, 천천히 더 해보자. 마이너스 1 더하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얘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맞아. 몰라. 모른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확정 지으려면 순서 몇 번째인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짝수 번째는 더하면 뭐예요?
다 0이죠. 홀수 번째는 뭐야? 마일, 마일, 마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수열이 발산하는 대표적인 애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얘 발산해요. 이게 첫 번째가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산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또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걸 한없이 더해. 근데 이게 발산한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수렴하는 건 얘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발산하는 건 어떻게 알아? 그냥 수렴해서 적당히 수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못 다룰 뿐이지 얘가 계속 더하면 언젠가 한 0에 가까운 애를 더하는 거잖아. 0을 더한다는 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발산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아이디어를 하나 고안해냈어요. 되게 특이한 방법이에요. 미리 말합니다. 얘가 발산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에요. 얘가 1보다는 크죠? 1 더하기 2분의 1보다도 크죠? 더하기 4분의 1 한 것보다 크죠? 더하기 4분의 1. 딱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이미 크죠? 3분의 1이 있으니까. 그치? 맞아요? 이렇게 더했을 때 지금 여기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보다 크니까 지금 위에가 더 크죠? 이 짓을 반복해. 2분의 1 하나, 4분의 1 2개, 8분의 1 4개, 16분의 1 8개. 반복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얘는 1 더하기 2분의 n이에요. 네,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무한대로 커지는 애보다 크죠? 그래서 발산해요. 무한대로 커지는 애보다 크니까 쟤도 당연히 발산이란 거야. 무한대보다 작다고 한다고 얘가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무한대보다 크면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거지 같은 부분이 등장하게 돼요. 아주 기분 나쁜 부분. 싹 다 수렴합니다. 싹 다 수렴해요. 대표적인 애요. 얘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얘는 수렴해요. 수렴하는 주제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가 대략 내 기억에 따르면 6분의 파이 세제곱 정도로 수렴합니다. 웃기죠? 나 지금 분수도 하고 있는데 파이가 등장하는 것도 웃겨. 그치?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것도 웃기고. 맞아요? 이거까지는 이해하긴 하지 않을게요. 야,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한다. 얘는 발산하는 대표적인 애고요. 얘는 수렴한다 라는 대표적인 애예요. 수렴하는 대표적인 애. 자, 요거 요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급수의 수렴과 발산, 여기 어디 있을까? 저기 급수 요 옆에 빈 공간 있죠. 급수라고 쓴 거 옆에 써 있는데, 얘 발산한다. 그리고 요거 발산한다. 요거 그냥 대표적인 애들을 좀 적을게요. 그리고 얘는 수렴하는데 요렇게 쓸게요. n의 p제곱분의 1이 수렴하려면 p가 1보다 크면 돼요. 그럼 무조건 수렴합니다. 1일 때는 수렴 안 해요.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우리가 이미 널리 알려진 거라서 뭐 굳이. 오샤.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상상하는 게 되게 힘들어. 무한이라는 걸 상상을 애초에 잘 못하는데, 그 무한이라는 거, 무한이 더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열을 등장시킨 다음에 걔의 극한으로 이제 구한다는 개념이죠. 한 번에 못 구하니까 단계를 나누어서 구한다라는 접근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한다. 한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처음에 좀 힘들어요. 처음에. 한번 해두면은 뒤에가 더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러려니 합니다. 뒤에가 더 어려워서 이거는 그러려니 해요. 처음에 할 때 여기가 좀 어렵다 느낄 수 있다. 요거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수렴하는 걸 이야기했잖아. 그치? 이게 시그마 n은 무한대로, n이 1부터 무한대로 an이 수렴할 때 그거를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도 설명을 했죠. 그럼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누구도 수렴해? 얘도 수렴하죠. 그렇게 말했잖아, 극한에서. 근데 얘랑 똑같다는 게 되게 특이해. 왜냐면 sn이랑 sn 플러스를 우리 한 번에 있는 식을 본 적이 있거든? 뭐예요? 얘가 뭐니? sn 플러스 1 빼기 sn? an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랑 똑같다며. 그럼 둘 빼면 얼마야? 네, 0입니다. 그래서 만약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반드시 0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2분의 1을 1억 번 더하면 이미 5천만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되게 많이 더하면 반드시 엄청 큰 유의미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그 마지막에 더하는 숫자는 0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모래알이 쌓여서 해변을 이루듯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쵸? 모래알도 있으면 안 돼요. 훨씬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수렴합니다. 알았죠? 얘 같은 경우가 그거야. 모래알들이 결국 모인다고. 나중에는 막 1억 분의 1 이런 거 뜰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모이면 해변을 이루어요. 그런 얘기예요. 발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럼 뭐야? 그 모래알보다도 작은 거야. 그래서 더했을 때 없는 거죠. 끝이 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더해도 끝이 없이 더해도 그냥 특정한 수보다 작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급수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an은 반드시 발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0이라고 해도 발산할 수 있어요. 0이라고 해도 발산할 수 있어. 근데 0이 아니면 발산 수도가 아니라 그냥 발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부분합으로만 판단합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아예 판단이 불가합니다. 우리의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과정을 거쳐야만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우리가 부분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수열이라는 것을 다룬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 왜 하나 싶기도 하죠. 맞지? 시그마가 뭐라 그랬죠? 비슷한 게 뭐라고? 네, 얘로 넓이 구했습니다. 인테그랄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로 넓이를 구했어요. 이걸로 넓이 구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무한대? 무한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긴 한데.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맨 마지막쯤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야. 그럼 뭐 3분의 1이죠.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 맞지? 3분의 1 x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야. x제곱을 이거 적분해서 3분의 1 x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3분의 1 된다. 이거잖아. 근데 적분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 미리 그냥 스포예요. 이거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려고.
뭔 짓을 하냐면 얘를 쪼개요. 쪼개고 걔를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여기 넓이랑 똑같을 거야. 전제 조건이 뭐라면? 이 가로가 되게 작으면. 맞아요. 너무 미세하면 곡선이, 그러니까 이 사각형들의 모임이 마치 곡선처럼 된다는 거야. 그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킨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사진입니다. 맞아요. 픽셀입니다. 픽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렇죠? 실제로 컴퓨터는 이 네모에 색깔을 칠하냐 마냐밖에 없어요. 이 네모 하나를 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소가 높다는 건 뭔 말이에요? 네모를 엄청 많이 쪼개는 거야.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대입해. 정보량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곡선이 매끄러워지겠죠. 멀리서 찍었는데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화질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높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는 이유예요. 정보량이 2배, 3배 이상 증가하니까. 오케이? 그 개념을 지금 우리가 기원 전 인간들부터 이 짓을 했었던 거고, 이미 기원 전에 만들어진 주제예요, 얘는. 그걸 우리가 이제서야 배운 거야. 근데 왜 이제서야 배워?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나중으로 미룬 거야. 고3 말미에. 근데 이 아이디어는 결국 우리가 과학기술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등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해는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접근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잘 말했어요. 픽셀입니다. 픽셀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런 게임 같은 거 본 적 있어? 그럼 걔네들 다 어떻게 생겼어? 네모로 생겨요. 막. 그 마인크래프트가 대표적이죠. 네모밖에 없잖아. 맞아. 도트 그래픽 걔네들이 전부 다 네모잖아. 왜냐면 용량 줄이려고. 용량 줄이고 대신 그걸로 다양한 걸 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정말 나 어렸을 때는 게임 하나가 3메가였어요. 말이 안 되죠. 흔히 말하는 포켓몬스터 있잖아. 포켓몬스터 용량 하나 4메가예요. 4메가바이트에 뭐 얘가 포켓몬을 잡고 포켓몬 뭔 말이지 맨 처음에? 155마리 집어넣고 151마리 집어넣고 걔네 스킬까지 쓰고 그게 다 들어가 있으려면 화질이 극악이어야 돼요. 그걸 해냈어. 그때는 4메가야. 알았죠? 되게 작죠. 지금은 그런 게임 없잖아. 4메가. 그치. 그래요. 그럽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 용량은 반드시 2의 거듭제곱이에요. 왜냐면 0과 1로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을 2배 늘리려면 한 자릿수를 추가해야 돼요. 0, 1이 아니라 1, 1, 1, 0, 0, 1, 0, 0 이렇게 4개로 늘리려면 한 자릿수를 늘려야 돼요. 그럼 딱 2배가 늡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 4, 8, 16 여러분들 보통 보는 휴대폰 용량이 256기가, 512가, 1024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1테라라고도 하죠. 그다음 2테라, 3테라가 없어요. 4테라로 갑니다. 왜? 한 자리씩 늘리는 거라서 그래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나 이런 계열은 되게 수학이랑 밀접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AI나 이런 거 다뤄보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좀 했으면 모르겠지만, 코딩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알고리즘이라는 게 수학 문제풀이랑 거의 흡사해요. 이유가 다 그런 거였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급수를 배운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 지식까지 가려면 얘를 미리 좀 쌓아놔야 돼. 결국 우리가 가고 싶은 건 적분이야. 미분이고 적분이야. 걔를 하기 위해서 미리 빌드업 해놓는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말했다시피. 예전부터 말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수학은 미적분 예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여태까지 수학을 배워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A1은 2고요. A2는 3이고요.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이름? 그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럼 분모에 곱하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아까 이야기했죠. 뭐예요? 부분분수로 보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AN 이렇게 써지죠. 근데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얼마야? 이걸 슉 이항하면 AN이죠.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인데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사실 이걸 우리가 바로 판단한 건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k 플러스 2분의 1을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얼마예요?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지워지니까 누구만 남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만 남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지금 더하기로만 이루어진 수열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2라는 숫자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이랑 3분의 1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얘는 A1은 2, A2는 3, A3은 5, A4는 8, A5는 13, A6은 21 이렇게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A 무한대는 0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AN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할 때 n 곱하기 n 플러스 2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2의 1 더하기 an분의 1은 an분의 an 더하기 1입니다. 왜 이딴 숫자를 썼냐 했더니 이게 또 귀신같이 이렇게 써지네. 로그 2의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an 더하기 1이 이거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고요. 곱하기에서 규칙은 일반적으로 약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우리 좀 잘 못하니까 천천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2의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봅시다. 얘만 써볼게요. 나열을 직접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대입하면 로그 2의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2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 3의 제곱이니까 3 대입하면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그래서 n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인데 자 보세요. 2 약분되죠.
3, 3 약분되죠. 3, 3 약분되죠. 4, 4 약분되죠. 그 다음 약분되는 거 같은 방향일 거라고 예상해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얘 살아있어요. 2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대는 개수분의 개수만 보는 거라 로그 2의 2고요. 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내가 봐야 돼서 이거는 그냥 유형 2까지만 할게요. 원래 5까지 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